에이, 다시 해야겠네. 어떻게 꺼졌어? 아이, 참. 자, 지금 비산동 스타벅스 이마트 건너편으로 가서 오늘 또 시위를 1시간 또 마무리해야죠. 자, 경찰관이 빨리 끝내면 안 돼요 그러길래 안 돼요. 저번 주에 안 했잖아요. 저번 주에 쉬어놓고 왜 그래? 그랬더니 직설이 못하네요. 자, 오늘도 또 즐겁게 또 여기 비산동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줘야죠. 날씨가 쌀쌀하네.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더만 또 쌀쌀하네. 어디 보자. 안녕하십니까. 안양 부정선거 비표관리대 안양 지역정화 맡고 있는 서현입니다. 자, 저번 주에는 정부 잠깐의 교육 관계로 준비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시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번 주에 우리 선관위 직원들이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이 선관위 직원들한테 부정선거의 원흉이나 이들은 연금 박탈이다, 이들이 잘못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부정선거가 뭐냐면요, 부정을 저지르니까 부정선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투표를 10,000명이 했는데 15,000명이 했다고 뻥튀기 하는 게 선관위입니다. 왜 그게 불법이냐면, A라는 사람이 투표했는데 B씨는 투표 안 했는데 B씨가 투표한 걸로 처리를 해요. 어디에서? 컴퓨터 서버에서. 분명히 투표를 1,000명 했는데 11,200명 했다고 뻥가루 쳐요. 그게 뭐냐면 불법 선거를 저지르는 기초입니다. 자, 컴퓨터 중앙 서버에서 안양에 보안갑에 사전투표 20,000명인데 50,000명을 늘려 선거 줄일 수가 있어요. 왜? 투표한 기록, 여러분들의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관위 직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대파수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불법 선거를 저지르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180 못 얻어요. 근데 2020년 4월 15일 선거 때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겁니다. 어떻게? 표를 바꿔치려고 부풀리게 했던 거예요. 선거를 10,000명이 했는데 12,000명이 한 걸로 해서 12,000명, 2,000명 분을 1번 민주당을 내리 찍어준 겁니다. 그게 부정선거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어떻게? 놀지에서 나온 사전투표용지가 빳빳하게 될까요? 절대 놀지에서 나오는 거는 빳빳하게 될 수가 없어요. 종이가 원형을 복원된다고요? 개뿔. 그거는 한 번 이긴 집회는 절대 빳빳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접지하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수천 장, 수만 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놀지에서 나오는 계산서를 받아요. 영수증을 받는데 그게 펴집니까? 안 펴지죠? 안 펴지는데 사전투표할 때 놀지를 이용해서 투표용지가 발행이 되는데 그게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한 번 휘어진 건 끝까지 휘어집니다. 근데 종이가 원형이 복원이 된 거에 빡빡하게 똑같이지 마세요. 절대 그칠 수 없다고. 종이가 원형이 복원이 되면 우리나라 집회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면 한 번 구긴 집회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다시 빳빳하게 쇠들이 된다.
있다는 뜻이에요. 절대 세분이 수 없어요. 왜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오는지 그거는 뭐라? 다른 데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바꿔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민주당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을 도와주는 순간 이 나라가 불행해졌지 않습니까? 외채가 천조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180석인 민주당의 불법 참 입에 닿지도 못할 특허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개판을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민주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었는지 못 이끌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가 어떻게 하면 문재인이가 앞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한테 돈을 퍼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 제재를 막을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문재인 또라이입니다. 과연 문재인이가 이 나라에서 뭐 했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 땅값 다 올리고 인건비는 조금 올렸어요. 그걸 올리는 순간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는 순간 이 나라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건비가 시간당 2만원, 3만원이 돼야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 올라가고 집값 올라갈 걸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멍청한 비리나 사파이는 주사파 또라이들은 맨날 대모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도와줄까?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뭡니까? 전국 주사파예요. 주사파가 뭡니까? 북한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는 게 주사파입니다. 어떻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어떻게 추억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김정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북한의 인민들이 잘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북한 인민들이 엄청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이 좋고 북한이 좋으신 분들 한국에 살지 마세요. 특히 민주노총 사람들 한국에 살지 말고 북한 가서 살아. 거기는 부상으로 다 해주잖아. 김정은이가 은혜를 베푸잖아요. 김일성이가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 민주노총, 민주당을 좋아하는 우리 위대한 전화덕분들 제발 북한 가서 사세요. 여러분들 북한 가실 때 조건이 있어. 재산은 다 놓고 가. 내가 쓸게. 우리 전화덕분들 생각 좀 하세요. 민주당이 적당 잡아서 이 나라가 바르게 가려고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었냐고요. 햇빛 정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에다 돈을 갖다 퍼줄까 연구했던 우리 위대한 김대중. 김대중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입니까? 아니에요. 김대중은 자기 선배의 애인을 뺏어서 김은봉이라는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선배 애인을 뺏어서 결혼해서 김은봉을 낳은 거예요. 선배가 교도소가 있을 때 선배 애인이 이혼을 강탈한 겁니다. 그게 양아치지 어떻게 선생이에요. 김대중이는 선생이 아닙니다. 양아치입니다. 왜? 선배 애인을 뺏었어요. 개훈제. 이거 인터넷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개훈제라는 선배의 애인이 이희우인데 이희우를 겁탈을 해서 낳은 새끼가 누구다? 김홍걸이에요. 조선인민민주주의 주민증을 갖고 있는 김홍걸이에요. 그런 김홍걸이가 왜 대한민국에 삽니까? 북한 가서 살아. 네 아버지가 북한 좋아했잖아. 네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북한이 핵개발하고 핵폭탄을 만들면 김대중이가 책임진다 그랬잖아. 김대중이 죽었어. 그럼 그 아들 새끼가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 핵폭탄 만들었는데. 그런 뻥 까치고 다니지 말고 네 아버지가 북한이 핵개발하면 책임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김원거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썩어빠진 새끼들이 김씨 일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김대중 또라이 집안이에요.
김대중이가 선생이 아닙니다. 맞죠? 김대중이가 왜 선생이 아닌지 얘기했잖아요. 선배, 대웅제라는 사회운동가 선배가 교도소가 있을 때 이유하고 면회 간다고 가서 눈 맞아가지고 둘이서 사랑을 했는데 낳은 새끼가 누구다? 김홍걸이라고 그 막내 아들. 그 형 드라마는 배가 틀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냐고. 대통령이고 선배 애를 뺏은 사람인데 선배 애를 뺏어서 결혼한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이 우리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 선배 애인이 이뻐. 그래서 선배 애인을 뺏어서 결혼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김대중을 존경하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얘기하세요. 야, 너도 선배 애인 뺏어가지고 결혼해. 네가 엄청 많이 먹는데. 여러분, 김대중에 대해서 허상을 버리세요. 김대중이가 북한이 해결되거나 핵폭탄을 만들면 책임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잊었어요. 그러면 그 아는 새끼라도 사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김정일이가 그 폭탄을 만들었어요.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사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홍걸이 같은 뻔뻔한 새끼가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지 아버지가 국회의원 국천주에서 삥따친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 걔가 일도 안 했는데 재산이 5천억 100억이야. 김홍걸이가, 김대중의 자식이. 김대중이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공천정사했죠. 야, 전라도에 공천 줄게 그러고 2억 3억 받아 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새끼들이 그거 빼쳐먹은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공천이에요. 김대중식의 공천. 그 김대중이가 선생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선생이 아닐까요? 아, 선배 애인을 뺏어가지고 결혼한 새끼가 김대중이라고 이해하고. 그러면 김대중은 선생이 아닙니다. 그죠? 양아치입니다. 생양아치. 어떻게 존경하는 선배 애인을 뺏어 결혼할 수 있을까? 아, 역시 전라도스러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민주당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은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쳐먹을까 연구하는 게 바로 말인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을 왜 북한에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의 세금을 북한에 갖다 주니까 미사일을 뻥뻥 쏘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뻥뻥 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그런 미사일을 만들게끔 북한에다 돈을 퍼준 김대중과 노무현, 이 두 인간은 뭘까요? 대통령이 아닌 개새끼들입니다. 왜 개새끼일까요? 북한에 망하고 쓰러질 때 북한에다가 10조 원을 준 새끼가 누구다? 김대중 노무현입니다. 김대중이가 그랬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핵폭탄을 개발할 의지나 핵폭탄을 만들면 김대중이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대중이가 뒤졌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그 아들 새끼가 져야 될 거 아니야. 큰 아들 새끼는 뒤졌고 막내 새끼, 둘째 새끼는 뭐 하는 거야? 지 아버지가 책임지겠다 했으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고. 그렇게 뻔뻔한 집안이 김대중 집안인 겁니다. 김대중이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사라, 핵을 개발하면 김대중이가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뭐해 지금? 딱 파가지고 불강천시해야지. 시체를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 거예요. 뭐. 김대중 노무현 또라이가 북한에 10조를 퍼주는 바람에 북한에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북한의 핵폭탄이 여기 비산동 사거리에 소형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나 나나 죽는 거예요. 그런 핵폭탄을 만들게끔 북한에다가 10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퍼준 김대중과 노무현은 뭘까요? 역적죄입니다. 여적죄. 어떻게 국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북한에 갖다 퍼주냐고. 그걸 자랑스럽게 북한의 핵을 개발했다고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어디를 갔다고요?
북한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북한이 인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괜찮아요. 인민들을 망가뜨리고 죽이고 작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그 핵폭탄이 우리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언제 김정은이가 정신이 딱 돌아서 핵폭탄을 여기 안양에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랑 나라가 돼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폭탄을 왜 만들게끔 김대중 노무현이는 북한에다 왜 돈을 퍼줬냐고요. 여러분들의 세금을 왜 북한에 퍼주려고만 합니까? 저거 국철 1호선 지어요? 벌써 10년 전에 할 수 있었어요. 10년 전, 15년 전에 가능했어요. 국철 1호선 지어하는 거. 그거를 못하겠구나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북한에 돈 퍼주면 이래요. 북한에 과연 10조만 들어갔을까요? 아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10조만 들어갔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20조 30조가 있으면 저 지하하는 거 가능해요. 근데 그 지하를 못하게끔 북한에다 돈을 퍼준 거예요. 여러분이 세금이 글로 들어갔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낸 세금을 왜 북한에 퍼주냐고요. 그러니까 국천 1호선 지하가 이제서 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에 돈을 안 퍼줬으면 봤어. 지하철 다 죽었어요. 근데 북한에 돈을 퍼줘야 되니까 예산을 한정이 돼 있고 세금은 별로 없고. 여러분이 세금을 왜 북한에 퍼주냐고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하셔야 될 게 민주당을 찍어주면 김정은이 똥구녕에 달러가 들어가고 민주당을 찍어주면 우리나라 외채가 늘어요. 우파 정권에서 외채 관리를 잘해요.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 돈을 외채를 갖고 또 싸게 또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경제가 발전해야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싸게 빌리죠. 경제가 개판인데 외국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싸게 주겠어요? 절대 안 줘요, 싸게. 우리의 신용도가 올라가야 돼요. 경제 발전, 기술 발전, 국방 발전, 외교한 거를 지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야, 니들 기술 좋으니까 내가 돈 빌려줄게. 야, 그 대신 이자 싸게 해줄게. 이렇게 돼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죠. 우리나라 포탄, 국방, 무기 세계 최고죠. 그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왜 사장시킵니까? 우리의 기술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될 게 정부의 사람인데 어떡하면 김정은이 똥구녕에다 달러 넣어주니까 그거만 연구하는 애들이 누구다? 민주당이에요, 여러분. 민주당 애들은 성폭력, 성희롱 아직 뻔뻔하잖아요. 죄를 졌어도 아직 법률적으로 1심 판결 안 나왔다고 떡떡거리잖아요. 그게 민주당 애들이에요. 우리 평촌에 이재명이 어땠어요? 어떤 남자하고 불륜 저질러가지고 그 가정을 파탄냈어. 민주당의 이재정이가 남의 신랑을 뺏어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우리 여기 비산동의 민병덕이는 어때요? 소민들한테 300만원 내를 받았어요. 당대표 선거할 때. 그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10개 터지면 국회의원장은 한푼도 안 터져. 그리고 국회의원에 세비를 까문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특권 포기하겠다고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장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법 특권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이재명이는 포기 못하잖아요. 하도 죄를 많이 져서. 대장동, 백천동, 위례신도시, 정자동 돈 많아요. 선거법 위반까지 있어, 이재명이는. 전라도 분들 어떻게 할 거야,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망했는데. 윤정석이도 날라가, 노무현도 날라가, 우리 위대한 안민석이도 날라갔어요. 안민석 또라이. 최순실한테 재산이 300조, 박정희부터 삐딱 친 거, 모은 거, 탈세한 거 300조 있다고 했잖아, 안민석이가. 개 또라이 같은 새끼.
안민석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아시죠? 최준실이가 300조가 있대, 300조. 그 300조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이요. 그러나 안민석 같은 또라이 새끼들이 북한 탈락했잖아요. 왜? 북선 되면은 이재명이 못 살까봐. 그러니까 이재명이 2년 다 분당하고 이낙연이가 또 신당을 만들어서 싸워. 야, 여기 공항 가면도 민주당 2명 나와. 민주당 1명 나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낸 세금을 잘 써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신혼부부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우리 결혼한 부부들이 아파트 빨리 사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어. 10억짜리 어떻게 사요? 못 사요.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갔더니 18평짜리가 5억이야. 그 얘네들이 뭐만 기다려? LH에서 지는 것만 기다리는 거야. 싼 거를. 싼 거 있어요. 요새 집값 값 다 올라가지고 인건비도 올라갔죠? 물가도 올라갔잖아. 우리 위대한 문재인이가 원전 파괴하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전기세 올라갔잖아요. 집에 전기세는 뭐 5천원 만원 올라갔어.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난방비가 올라가요. 우리가 난방비 해가지고 관리비가 42만원 나왔어. 28만원 나오던데. 난방비가 왜 올라요? 전기가 잘 들어가지고 전기를 싸게 생산해야 되는데 비싸게 생산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러분. 집값 땅값 따블로 올려라. 인건비 올려라. 그거 나무값이 안 오르고 연필값이 안 올라가지? 어떻게 제사상을 차리는데 20만원이 이렇게 30만원, 40만원 들어가냐고. 어떻게 사과 하나 배 하나에 만원이야. 공장에다가 전기를 싸게 주려면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줘야 되는데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안 나와요. 왜? 무식하게 태양광 패널을 엄청 깔았잖아요. 그 태양광 패널은 비싸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원전보다도 태양광, 재생, 태양열 뭐 그런 부분이 풍력 너무 비싼 거예요. 원전이 1kW당 1,000원이면 이거는 2, 3,000원이야. 그러니 전기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농심라면의 회장이 라면을 땅 파서 하자고. 아니에요. 땅 파서 안 하고 어떡합니까? 전기세 올라가면 전기세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면 인건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인건비가 똑같이 올라가요. 내가 노가다 뛰는데 한국 사람도 30만원인데 중국 사람 30만원이야. 안 돼요. 한국 사람이 30만원 받으면 중국 애들은 15만원, 20만원만 주면 돼.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외국이나 한국이나 공급 똑같이 주나 이거야. 왜 그렇게 줘야 돼?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가 사우디 가서 어떻게 했어? 미국 애들 $10,000 받을 때 우리 $5,000, $3,000 갖고 살았어. 왜? 우리가 물가가 쌌으니까 우리는 적게 받아도 됐어. 그걸로 3개월, 4개월, 반년을 살았어. 근데 왜 문재인 또라이는 민주당 애들은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이랑 봉급을 똑같이 주게 만드냐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가 외국으로 유출이 된다고. 그런 정신없는 새끼들이 가늠하는 민주당 또라이 새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민주당 찍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발 국회의장을 찍어야 돼요.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민들,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면 물가를 잡을까 연구하잖아요. 대책 없이 무조건 인건비 올려주고 대책 없이 아까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3년 내에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요. 아파트가 분양가가 4억, 5억인데 어떻게 사 젊은 애들이.
부모는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딸랑했는데 내 거 팔아가지고 애들 아파트 사줘? 아니잖아. 부모도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가 있어야 이거 대출받아서 쓰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야. 결혼해도 시간이 없는 거야. 아파트를 못 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이 나라 경제가 발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해. 아예 그냥 1년이나 전화나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게 다야.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고 싶고, 내가 애를 낳아서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 싶고, 그런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분열이 되고 잘못되게 만들까 하는 애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같은 인간들이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어기면서 북한의 돈을 지원한 거예요. 북한의 돈을 지원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맡에 이고 살잖아요. 핵폭탄이 이 앞에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현실에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핵폭탄이 뭐예요? 폐허가 돼요. 다 무너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간다고요. 그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아, 위대한 민주당 찍어주면 이 나라 망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투자를 안 했잖아요. 대기업에서 투자하면 뭐예요? 법인세 올리고 이재용 부회장 돈도 못 받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 내년 세금의 25% 책임지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삼성 계열 사람들이 25% 내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외국에다가 공장 지으려고 했지 우리나라 공장 안 지으려고 했어요. 삼성전자 생산 라인에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나 5천에서 6천이에요. 생산 라인에.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깎아주고 얼마 투자하려고 했더니 200조 투자되잖아요. 200조.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대한민국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게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해서 연봉이 4천, 5천원 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가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언제 결혼하냐고. 우마차 가자.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공장을 한국에 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게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 느끼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외교안보를 특징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할까 연구하는 게 윤석열 정부예요. 근데 민주당에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달러를 진정을 해주실까 연구하는 애들이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핵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할까 연구하는 게 김정은이에요. 그 김정은과 김일성, 김정은의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했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폭동을 일으킬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세월호 사건은 뭐예요? 단순한 교통사고예요. 해상 교통사고. 아 바다에서 배가 침몰한 거예요. 분명히 폭력주의보가 일어났는데 왜 세월호가 나갔냐고. 세월호가 왜 추락을 했냐고. 아니 세월호가 추락을 하지 말라는데 왜 추락을 했냐고. 그때 인천시장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깜빵가 있는 소영진이야. 소영진이가 인천시장이었어요. 그럼 인천시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세월호가 추락하게끔 냈던 게 대한 여기 해수부예요.
근데 그거를 총 관련사를 누구냐면 인천시장이라고. 세월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처먹었어요, 민주당에서. 아, 세월호 조사한다. 900억 수초역에서 개기랄 떨었잖아요. 해상교통사고로 뒤진 사람은 8억씩 주고, 천안함으로 죽은 우리 장병들은 6천만원, 8천만원 준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아니, 세월호가 뭐라고. 세월호 유병원이가 4년 된 게 김대중 때 4년 된 거예요. 유병원의 빚 2천억을 탕감해준 사람이 노무현이야, 문재인하고. 그러면 김대중하고 노무현하고 유병원하고 짝짝 친하잖아. 그런 연관성을 알고 얘기하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동행을 했다고? 계속 이제 떨고 있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잘 죽으신 게 있어. 근데 배가 왜 출항하려고 배 풍랑주의보가 일어났는데. 아니, 배가 풍랑주의보가 일어났으면 출항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세월호로 왜 나가냐고. 근데 김장동 경기도 교육감은 4월 15일 날 어떻게 정해진 해양이 바다에 침몰했다는 걸 아냐고, 세월호가. 김장동이가 4월 15일 날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4월 16일 날 새벽에 침몰이 됐는데 어떻게 김장동이는 4월 15일 날 배가 침몰한 걸 알았냐고. 김장동이 빨갱이 새끼다. 김장동이 완전히 좌파 빨갱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세월호가 4월 16일에 침몰했는데 트위터에 4월 15일날 천혜진 해운이 세월호가 전라도 앞바다에서 침몰되고 있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4월 15일날 김장군이 해경의 개새끼야. 어떻게 세월호가 그 다음날 빠졌는데 침몰했는데 어떻게 4월 15일날 배가 침몰한 걸 알았냐고. 4월 16일날 침몰했는데.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일어나고 날씨가 안 좋은데 왜 세월호만 출항을 했냐고. 배가 12척이 난이 되었었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이 됐냐고. 그 세월호 출항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송영길 인천시장이었어. 인천시장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걸 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해. 유병원, 세월호에 유병원이가 법적으로 사연 받은 게 김대중 때 사연 받은 거예요. 정해진 해운이 김대중 때 헤어진 거라고. 그런 걸 알고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과 유병원과 친하다고. 박근혜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위대한 전두환 대통령이 유병원을 만나서 한 말이 뭔지 알아?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유병원이가. 그거를 간파한 사람이 누구다? 전두환 대통령이시라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새끼들은 사이비 종교를 좋아해요. 사이비 종교들한테 야 도와줘. 오늘 니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래서 청해진 해운을 허가해준 새끼가 누구다? 김대중 개새끼라고. 그래서 그 세월을 갖다가 증거시킨 새끼가 누구다? 김상곤이라고요. 그런 걸 알고 살라고 제발. 세월호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될 것 같아. 걔 줬도하냐. 걔는 세금으로 줬어. 왜 세금을 주냐고.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발 좀 거기에 감정적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내처럼 생각해요. 정해진 해운과 유병원과의 관계, 김대중과의 관계를 알라고. 유병원을 사면해준 사람이 누구다? 김대중 개새끼가 사면해줬다고. 유병원의 빚 나라에서 강제로 받아낼 돈 2천억을 탕감해준 새끼가 누구다? 노무현 국제인 개새끼가 탕감해줬다고.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보는 거 무조건 세월호가 불쌍하다 얘기하지 말라고. 좌파 새끼들이 선거 때 질 것 같으니까 개질했던 거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알아줄 거예요. 세월호의 수장, 정해진 해운의 수장, 유병원과 김대중은 서로 친하다고. 유병원을 사면해준 새끼가 김대중이라고.
유명인이 벌금이 부과된 2천억을 탕감해준 새끼가 누구다? 노무현 문재인 개새끼라고. 그런 정의진 애를 키워준 새끼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김대중과 이병헌과 노무현과 문재인이 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월호에서 새롭게 볼 거라고. 세월호가 얼마나 개판인 걸 아시라고. 세월호 때문에 이 나라가 관광 수입이 끊기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 세월호가 뭐라고? 단순 교통사고야. 풍랑주의보가 일어났는데 왜 배가 뛰어나가냐고. 풍랑주의보에 많은 배들이 출항을 안 했어요. 근데 유독 세월호만 나갔다고. 그 세월호를 못 나가야 막아야 될 새끼가 누구다? 다름 아닌 송영길이야. 그때 당시에 인천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새끼가 시장이었고, 그게 당대표에서 관양동에 민병덕 국회의원한테 300만원 뇌물 준 새끼가 송영길이라고. 그런 민주당한테 표를 절대 주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표를 주는 순간 이 나라는 망했다니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빚이 천조가 됐어요. 민주당이 개판치는 바람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살라고요. 민주당을 찍어주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열심히 하는 윤석열 국회의원을 찍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 나라는 흥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이대한 전라도 분들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결혼해서 아파트를 쉽게 살아요? 못 사요. 문재인 또래가 엄청 아파트가 올려놔서 이 나라가 애들이 결혼을 못해요. 내 자식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걔네들이 아파트 살기 원하는데 걔네들이 그걸 못해요. 왜? 아파트값 땅값 다 올려놨잖아요. 인건비 올려다 놓고 물가 다 올려놓고 원전 폐쇄하는 바람에 전기세 올라갔죠. 전기세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들은 민주당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